잠자는 예언자로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괴로움과 절망을 안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영적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메시지를 바탕으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에 사진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4살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어 최면요법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최면 상태에 들어가 그 해답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는 어렵고 난해한 의학 용어도 막힘없이 사용했지만 최면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점차 확장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삶의 본질에 관한 질문에 많은 조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에 대해 질문하자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수도 없다. 행복에도 법칙이 있다. 첫 번째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에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더 큰 성취를 이루면 행복할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조건에 의해서 오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처음 목표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당장은 그것이 너무 기쁘지만 금세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욕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한 행복은 비교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면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에드가 케이시가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에도 법칙이 있고 그 첫 번째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고 이야기했죠. 결국 행복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두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러분의 감정이 지닌 파동이 우주로 전해져서 그와 같은 파동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파동이 우주와 공명하게 되고 우주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행복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감정이 우주로 전달되면 우주는 이에 감응하여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가져다 줄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라니 그게 말이 돼? 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행복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아주 소소한 행복들이죠. 아기들의 미소를 보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 짬을 내어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모금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죠. 일상의 이런 소소한 행복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주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행복할 일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여러분이 내보내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니까요. 이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칼 로저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꽃피우려고 하는 선천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죠. 로저스는 이것을 가리켜 실현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실현 경향성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현 경향성은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싹틀 수 있는 것인데 많은 부모님들은 또 사회는 아이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조건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과 부모님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의 차이가 클수록 아이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부적응적인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개인의 실현 경향성이 차단되고 억압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꼭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회의 요구에 나를 맞추며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삶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엄마 오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형제들과 똑같아지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알았을 때 백조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조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바라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하루에 10분 시간을 내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픈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등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단번에 답이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차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에드가 케이시의 말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치유와 성장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